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서울 이수 3987 가구 대변신 포스코 ENC 2조 리모델링 수주. 사업 개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 극동과 우성이 3단지 총 3개 단지를 통합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규모와 비용 총 3987 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며 공사비만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시공사 선정. 이번 조합총회에서 포스코 ENC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포스코 ENC의 역대 리모델링 수주 중 최대 규모 약 13조 원 중 일부라는 점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브랜드 플레노, 피에리에노를 적용해 고급화 전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도, 노인도 살기 위해 향후 5년간 125만 가구 더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최 배경.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서 매일경제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요 제언. 청년과 고령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전용 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활성화와 규제 완화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12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수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 맞춰 의료, 복지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 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출 조이자 외곽이 들썩, 노원, 금천, 오산 집값, 단기 위험, 신호 켜졌다. DSR 3단계 본격 도입.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며 중, 저소득층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의 대출 한도가 평균 3,3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지역과 시장 반응.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서울 노원, 금천, 경기도 동두천, 광주, 오산 등의 외곽 지역에서 거래 위축과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 비중이 높은 강서, 서초, 송파 등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 76.5%, 광주, 오산, 용인 등에서 채권 최고액 비율이 70%를 넘는 등 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곽 지역 매수세가 위축되고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도 부담이 커져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규제 강화가 단순한 거래 위축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 못 만들면 입주도 지연, 반포, 성수 재건축 발목 잡는 덮개공원 논란. 덮개공원 설치 문제 재부상. 최근 강남권 한강변 재건축 단지, 반포주공 1단지에서 한강 위를 덮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덮개공원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사나 한강유역 환경청장이 바뀌었지만 기존처럼 설치 불허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치 불가 시 사업 차질 우려. 만약 덮개공원 설치가 계속 불허된다면 반포, 성수 등 한강변 약 4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입주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 1, 2, 사주구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일정 변경 시 인가 절차가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서울시 vs 환경청 시각차. 서울시는 덮개공원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환경청은 한강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 접근성, 공공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재건축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공급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동 한복판에 40층 대단지 들어선다. 삼익그린 2차 본격 재건축 시동. 삼익그린 2차 대규모 재건축 시동. 서울 강동구명 1동에 위치한 삼익그린 2차 아파트가 최고 40층 3,357 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강동권에서 보기 드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공식 고시된 사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교통, 입지 경쟁력. 위치는 지하철 5호선 명의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며 인근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녹지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입니다. 향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시장 반응과 기대감. 재건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단지와 인근 지역의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 단지가 들어설 경우 강동구 최대 단지 중 하나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거래가도 17억 원 수준으로 입주 30년 가까운 아파트임에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은 단순한 단지 정비를 넘어 서울 동남권 주거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묶인 강남 아파트 대신 꼬마 빌딩, 경매로 몰린 투자자들, 틈새 시장 들썩. 강남 아파트 거래 위축 틈새 투자처로 이동.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주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묵이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꼬마 빌딩, 경매, 보류지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사월 아파트 경매 낙찰이 단 공건일 정도로 위축된 반면 송파, 서초는 낙찰가율이 오르며 경매 수요가 꾸준한 상황입니다. 꼬마 빌딩 거래량 증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서울 전체 꼬마 빌딩 거래량은 17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성수동 꼬마 빌딩이 71억 원에 거래되는 등 아파트 자산으로 시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류지, 조합 지분에도 관심 확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분이나 보류지에 대한 매수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일반 분양 이전 단계에 매입이 가능해 지분 쪼개기 또는 선점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흐름은 단기적인 규제 회피 목적 외에도 금리 안정과 시세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녀 대신 세금 내줬더니 또 세금, 대납 증여세, 함정 조심하세요. 자녀 대신 세금 내주면 또 과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 역시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추가 세금. 예를 들어 시가 7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신고세액은 약 1억 4,550만 원입니다. 이때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1억 4,550만 원도 증여로 보고 다시 2차 증여세 약 4,230만 원이 발생합니다. 거주지, 소득 유무에 따라 세부담 달라져.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고 수증자, 자녀, 명의로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무소득자일 경우 증여세와 별도로 내야 할 세금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전문가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취득, 납세 비용까지 포함해 자녀가 직접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과세를 피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약금도 세금 대상, 신고 안 하면 20% 가산세 폭탄. 위약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파트 거래 파기 등으로 받은 위약금은 일시적인 수입이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과세 표준의 최대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은 5월 31일, 올해는 6월 2일까지. 국세청은 최근 128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직장인이라도 일시적인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강연료, 위약금, 일용직 급여 등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의 지속성이 없다 해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세금, 이중 폭탄. 단순 누락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적 누락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10%의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위약금, 강연료, 사례금 등을 신고 누락하는 오류 사례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연봉 1억도 대출 3,300만 원 줄어 신세나 있으면 5억 특례 대출 가능?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본격 시행.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도 대출 한도가 3,300만 원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대출만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대출 대안 신생아 특례 대출. 자녀 출생 2년 이내 연소득 1억 3,900만 원 이하 부부라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1.8에서 4.5%, 10에서 30년 만기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단, 자산 기준 4억 8,8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한도는 올라갑니다. 또 다른 대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 4억 8,8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금리가 연 2.85에서 4.15%로 일반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분양시장 잠시 숨 고른다. 이번 주 청약은 단 3곳, 평택에 집중. 이번 주 청약 물량 1,428가구.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총 3곳, 1,428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주 12곳 4,683가구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이며 대부분의 물량이 평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브레인시티 NAG 미래도가 대표적인 공급 단지입니다. 총 1,413가구 규모.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35층, 9개 동.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및 고덕국제화지구와 인접해 주거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기타 공급,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98가구가 분양되며 이 역시 소형 평형, 84제곱미터 이하 위주로 분양가는 1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주 청약시장이 주춤한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 이벤트로 인해 건설사들이 일정을 조정한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처럼 분양 물량이 줄어든 틈을 이용해 유망지역 청약을 노려보는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좀